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빅데이터 운영부 최유정 팀장입니다. 오늘 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운영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입니다. 우선 심평원의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대표적인 심평원이 제공하고 있는 빅데이터인 청구명세서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심평원이 제공하고 있는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살펴보고 실제 활용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심평원의 빅데이터 이해입니다. 심평원의 빅데이터 소개에 앞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2000년 7월에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는 연간 15억 건에 다르는 병원 명세서의 심사,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평가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주요 정책을 개발하고 현지조사를 지원하는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비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확인 서비스와 병의원 평가 결과, 또 의약품 정보 등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 청구 내역은 전산심사, 전문심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심사 결과는 건보공단에 통보가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병의원에도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요양기관에게 종합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진료 정보, 즉 데이터가 수집되게 됩니다. 저희 지금 연간 심사 규모, 현황과 규모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규모는 최근 40년 동안 약 1000배, 지금 2019년 기준으로 15억 7천만 건 정도의 양이 제공이 되고 있고, 요양기관 현황은 1980년 대비 약 12배가 증가하여 지금 현재 2019년 기준으로 9만 5천여 개소의 요양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진료 심사 현황의 증가는 마찬가지로 수집되고 있는 진료 정보 양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평원의 빅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 정보는 청구 명세서의 형태로 접수를 받게 됩니다. 명세서는 지금 보여드린 해당 서식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서식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레이 색깔로 보이는 부분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명세서 일반 내역 200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200 테이블에는 환자의 성별, 연령과 같은 기본 정보, 그리고 주된 상병 2가지, 또 병원에 내방한 날짜, 입원 외래 구분 같은 진료 정보 뿐만 아니라 해당 방문권의 요양급여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심평원 빅데이터를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 아래 포맷과 같은 모양으로 데이터를 받아보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명세서키, 환자키, 성별키, 나이 이런 식으로 각 컬럼들의 내용이 이렇게 변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세서는 한 건당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이용하는 고유 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한 명의 환자가 여러 번 병원을 내방하는 경우 여러 줄의 명세서가 생기게 됩니다. 즉, 한 줄이 고유한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진료 내역이라고 부르고, 흔히 데이터를 많이 이용해 보신 분들은 300 테이블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요. 해당 내용은 실제 병원에 한번 환자가 내방했을 때 받았던 요양기관에서 받은 검사, 시술, 원내 의약품 제공, 치료재료 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한 개 명세서의 자세한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이 해당 테이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기 윗부분에 상단에 보이는 회색 부분인데요. 여기를 상병 내역 테이블이라고 하고 흔히 사백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환자가 1회 방문 시 발생했던 모든 상병 정보가 이곳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병 일련 번호에 따라서 1번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 내역 200 테이블의 1번 주상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2번이 아까 200 테이블에 있던 제1 부상병, 그리고 3번부터는 기타 병원에서 하셨던 부상병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쪽 오른쪽 상단 부분에 있는 그레이 부분입니다. 이건 원해 처방 내역이라고 부르고 530 테이블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요양기관의 원해 처방 내역을 예비합니다. 요양기관이 처방하는 처방전 정보가 이곳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 청구 명세서 구조를 다시 방금 설명드렸던 테이블의 구조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식으로 명세서가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 명세서 각각의 테이블들은 명세서 조인키라는 각 명세서의 고유키로 연결이 가능하고, 요양기관의 현황은 요양기관을 대체한 고유의 대체키로 연결하여 해당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국민 기반 의료 이용 정보를 담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로 개인 단위의 세부 의료 이용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구 과정에서 축적되는 행정적인 데이터로 일정 기간에 따른 연구 혹은 실험군, 대조군, 비교 연구, 또 후양적 연구에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터벤션 시점 정보 등이 부재되어 있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급여 명세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자료가 수집되므로 청구 주기나 이런 요양급여 명세서 작성 요령을 좀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데이터 해석에 조금 더 용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심평원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심평원의 데이터 수집은 요양기관, 의약품 수집 제조업체, 또 정보공공기관 이런 곳들을 통해서 진료비 청구 포털, 이 평가자료 제출 시스템과 같은 포털, 행망 등 여러 가지 데이터 교류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해당 수집된 데이터는 업무에 1차적으로 활용이 되고, 비식별 조치를 통해서 내부 업무에도 정책 수립과 같은 내부 업무에도 활용이 되게 되고, 또 2차적으로 한 번 더 비식별화 조치를 거쳐서 연구자나 공공기관, 국민 등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제공을 하기 위해서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별도의 개방 DB를 구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종류는 보시는 것처럼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평가정보, 요양기관 현황 등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모는 2020년 10월 기준 4,702억 건의 명세서 정보 정도이고, 지금 계속해서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보셨던 개방 인프라를 시스템적인 측면으로 간단하게 보자면, 우선적으로 업무를 위해 수집된 정보는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 1차 비식별 조치를 하고, 추가 보안적 조치로 망을 분리해서 내부 업무용 망과 별도의 망의 개방을 위해 비식별화 DB를 구축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 중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가상 PC를 구성하여 그곳에 추출하여 넣어 놓게 되고, 이 데이터는 원격 혹은 빅데이터 센터 내방을 통해 가상 PC 내에 있는 SES나 R 같은 통계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결과값만 반출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내방 가능한 빅데이터 센터는 심평원의 본원이 있는 원주를 포함하여 전국 본지원 10개소에 44좌석이 마련되어 있으며, 의학산업계 R&D 지원을 위해 서울국제전자센터에 오픈 R&D 센터를 별도로 마련하여 총 67개의 좌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이라는 개방 활용 포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소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opendata.hira.or.kr입니다. 이 포털을 이용하여 심평원이 제공하고 있는 빅데이터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평원이 제공하고 있는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로는 공공데이터 공표 목록으로 파일 데이터와 오픈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도 목록의 공공데이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면 표본 재료인 환자 표본 재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지원 서비스로는 맞춤형 연구 분석 지원과 제약사, 치료재료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료시장 경향 분석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타로는 의료 통계 정보와 의료 이용 지도, 감염병 의심 환자 조기 감지 서비스, 또 인공지능 기반 의료 영상 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다음 슬라이드부터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입니다. 지금 현재 진료정보, 질병별 진료통계, ICU 전체 입원 통계와 같은 진료정보, 약제 기준 정보, 의약품 현황 정보 등 파일 데이터로 저희가 85건의 파일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병원 약국 찾기, 병원 코드 정보, 질병 정보, 치료재료 정보 등 오픈 API로 저희가 20종의 데이터를 20종의 개방 목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에 없는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 신청서 등 원하시는 통계성 데이터의 산출 조건 등을 정리하여 공공데이터 개발 포털에 신청할 수 있게 따로 별도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행안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data.go.kr에 신청을 해주시면 심평원의 담당 직원이 데이터 이용 신청자의 정보 및 산출 조건 등을 확인하고 맞춤형 통계를 산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표본 자료라는 1년 단위 단면 표본 데이터셋을 총 4종, 전체, 입원, 고령, 소아청소년에 대해서 구축하여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아마 2019년 데이터도 이용 접수를 받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용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은데요. IRB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 접수 후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 지원 서비스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지원으로는 맞춤형 연구 분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문 분석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원하시는 산출 조건을 설정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가상화 PC 기반 분석 시스템을 제공하고 해당 환경에서 맞춤형으로 추출된 데이터셋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 데이터의 종류, 또 이용하시는 이용자에 따라서 원격 접속 또는 센터 내방을 통해 데이터 이용 분석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 컨텐츠를 소개드립니다. 우선 의료 통계 정보입니다. 의료 통계 정보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계시는 서비스인데요. 총 145종의 의료 통계를 요양기관 종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표와 그래프를 이용하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들은 엑셀로 다운로드도 가능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의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GIS 기반 의료 이용 지도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 자원, 또 의료시설 정보와 질병 정보,
요양기관 및 수진자 정보 등을 활용해서 질병별 질병 분석 서비스, 지역별 의료자원 정보, 요양기관 위치성 정보 등을 제공을 하여 시각화하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DOR 기반 감염병 의심 환자 조기 감지 서비스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감시 체계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GIS 솔루션, 대시보드 등을 활용한 시각화 정보를 제공을 하여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서 감염병 의심 환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DOR를 통해 수집되는 전 국민의 실시간 처방 정보를 활용을 해서 하는 서비스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인플루엔자, 수족구, 쯔쯔가무시 등 22종의 법정 감염병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 영상 판독 지원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영상 정보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의료 영상 데이터에 레이블링을 하여 인공지능 개발용으로 데이터를 개발하고 영상 정보 DB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뇌동맥류, 폐암의 의료 영상 판독 지원 알고리즘을 공공 데이터 목록을 통해서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 홈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개방 시스템 포털 외에 국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가 먹는 약 한눈에라는 실시간 투약 일용 제공 서비스, 또 손쉬운 병원 약국 찾기 서비스, 국민의료비, 심사의료비, 의료자원 등 4개 분류 17개 지표로 구성된 의료 동향 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운영 체계에는 해킹 등 방어 체계, 개별 데이터에 대한 비식별 조치 등 IT적인 보안 체계뿐만 아니라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를 마련하여 추가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청 자료와 활용 목적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정보 주체의 관리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제공심의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반 연구 성과로 가장 대표적인 건 아마도 SCI급 논문 등 많은 논문을 통해서 게재되고 있는 국내외 학술지인데요. 이 누적 200여 건 이상의 논문이 지금 게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외에도 학술지 발표, 학위 논문, 정책 연구 등 다양한 방문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R&D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R&D 지원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신규 R&D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연구 수립, 데이터 설계, 분석 실습 등 R&D 전 과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인큐베이팅을 통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R&D 지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가 CJ 헬스케어, 지금 현재 바뀐 사명으로는 HK 이노엔의 K캡 정과 X1R 정을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K캡 정의 경우는 국내 신약 제30호로 식약처 허가 및 급여 품목이 등재되어 해외 수출 등을 지금 현재 달성 중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창업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매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 공모전도 얼마 전에 접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활용해 성공적 스타트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기업 중 창업 기업 사례 및 아이템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기업들은 심평원이 제공하고 있는 환자표본 자료, 오픈 API 등을 통해 여기 제시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빅데이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뉴딜 선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IoT, 모바일, 인공지능 AI 기반 최실 기술을 도입하고 인공지능 기반 의료 영상 질환 데이터 구축 확대 등 많은 것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라 빅데이터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성을 조금 더 확대를 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 의료기술 발전 등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경제 시대의 빅데이터 산업의 활용을 지원을 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API 컨텐츠 개발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히라 빅데이터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